안녕하세요. 혹시 우리 움직임이요, 이게 단순히 근육 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에 달렸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오늘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 수동적인 감각을 능동적인 감각으로 바꿔서 움직임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좀 깊이 파헤쳐보면 좋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자료들 전반적으로 그 감각 운동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근육 단련과는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왜 망가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중추신경계, CNS 역할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움직임 계획은 뇌가 하고 실행은 팔다리가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네, 그렇죠. 이제 상위 중추에서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면 말초신경이랑 근육이 그걸 실행하는 거죠. 아, 건강할 때는 이 둘 사이의 소통이 아주 매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약간 불안정한 바닥을 디뎠을 때 나도 모르게 몸이 딱 긴장하면서 균형 잡잖아요. 그게 바로 감각 정보가 들어오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 반응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부상 같은 걸로 깨지면 움직임이 좀 어설퍼지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심지어 전혀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 중에 닉 윙클만 코치 이야기가 나왔군요. 그분이 환경에서 스스로 정보를 찾아서 수정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이요. 외부에서 누가 이렇게 하세요 하는 피드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내 몸이 느끼는 감각 정보를 스스로 해석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진짜 자기 움직임이 되는 거죠. 최적의 감각 운동 시스템은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움직임을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마치 항해사처럼요. 항해사 비유 좋네요. 특히 타이밍이나 협응력 필요한 기술 배울 때 이 감각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고요. 또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는 피드포워드 정보랑 움직이면서 얻는 피드백 정보,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결국 운동이라는 게 신경계를 훈련시키는 과정인 셈이에요. 근데 정말 좀 놀랐던 게 그 발목 살짝 삔 거 있잖아요. 네, 발목 염좌요. 네, 그런 게 나중에 투수 팔꿈치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니,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감각 운동 시스템의 연쇄 효과인데요. 연쇄 효과요? 네, 예를 들어서 무릎 전방 십자인대 ACL이라고 하죠. 그걸 다치면 단순히 무릎 문제로 안 끝나요. 발목부터 뇌까지 정보가 올라가는 길, 또 척수 반사, 여러 감각을 통합하는 뇌 영역, 계획을 세우는 전두엽까지 엄청 광범위하게 변화가 생겨요. 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그렇죠. 정보 처리에 오류가 생기니까 움직임 자체가 불안정해지고 그럼 또 다른 데 무리가 가고 결국에는 자꾸 시각에만 의존하게 되고 이게 만성 통증이나 반복적인 부상의 숨겨진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듣고 보니 이게 단순히 몸 움직임 문제를 넘어서 인지 기능이랑도 관련이 있다는 내용도 좀 이해가 되네요. 활동 부족하면 집중력 떨어지고 우울감도 느낄 수 있고. 생성까지 이야기되고 있죠. 정말 중요하군요. 그래서 이런 감각운동 시스템의 기능 이상을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자료에 소개된 그 KY 수용기 분류 운동 시스템 RCES라는 게 한 가지 예시가 될 수 있겠네요. RCES.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핵심 원리가 뭔가요? RCES는요,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그 역할에 따라 나눠서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약간 오케스트라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요. 오케스트라요? 네, 몸 안에서 오는 신호, 뭐 호흡이나 속쓰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감지하는 게 내수용기. 이건 뭐랄까, 연주자의 컨디션 같은 거죠. 아하. 그리고 내 몸이 지금 어떤 자세로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주는 고유수용기. 이건 악기 위치나 연주 자세 같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것처럼 외부 세계 정보를 받아들이는 외수용기. 이건 악보나 지휘자 신호 같은 거죠. 와, 비유를 들으니까 확 와닿는데요? RCES는 이 센서들 각각의 민감도를 좀 최적화시키고 서로 잘 협력하도록 뭐랄까 튜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연주, 즉 가장 효율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게 목표죠. 그럼 그 튜닝의 구체적인 목표는 뭔가요? 일단 예측 능력과 반응 속도를 높이는 거고요. 또 반사적인 안정성을 키우고 반응 시간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 어깨 충돌이나 허리 통증 같은 만성 통증 재활에도 쓰고 관절 불안정성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요. 물론 운동선수나 일반인들 운동 능력 향상에도 적용할 수 있죠. 예를 들면 허리 아픈 분들한테 단순히 허리 근육 운동만 시키는 게 아니라 RCCS 관점에서는 발바닥 감각 훈련이나 호흡 조절 같은 게 오히려 통증 개선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접근 방식이 상당히 다르네요. 첫 단계는 일단 손상된 조직의 감각 기능을 회복시켜서 기능적 안정성을 되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효과적인 움직임 또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서는 단순히 보이는 근육만 단련할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우리 몸의 감각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훈련하는 게 핵심이구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이 시스템 전체를 흔들어서 연쇄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게 또 인지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네요. RCCS 같은 접근법은 이런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주는 것 같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생각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애기들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구르고 기고 걷잖아요. 네, 그렇죠. 신기하죠. 그게 환경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거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혹시 당신의 일상이나 아니면 전문 분야에서 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감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동적으로 탐색하는 감각으로 바꿀 수 있을지, 또 주변 환경 자체를 어떻게 배움의 도구로 활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